1월 20일 화요일 국내 경기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대한항공. 한국전력은 직전 우리카드 상대로 2대3으로 지고 왔고 베논이 27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신영석과 무사일 미들에서도 30점이나 나왔지만 아이 쪽의 득점 지원이 너무 부족했고 클러치에서 하승 후에 토스가 계속 흔들렸습니다. 두 경기 연속 옥각 경기라 5세트 경기라 막판에는 베논의 체력적인 이슈까지 생기면서 결국 역전패를 당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대한항공은 직전 손해보험 상대로 3대1로 이기고 왔고 러셀이 27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아잇에서 김선호가 14득점, 공격 성공률 73%뭐 최고의 활약을 하며 정지석이 없는데도 연패를 끊었습니다. 올 시즌 세 차례 맞대결 다 항공이 잡았습니다. 근데 그 세 경기 다 정지석의 활약이 좋았고 정지석이 안 좋을 땐 뭐 임재영의 활약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둘 다 없고 체력적으로 힘든 베논이 항공보다도 하루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김선호가 저번 경기처럼 활약이 안 된다면 오늘은 한전이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승우의 불안한 토스와 한전의 리시브 때문에 아마 옥각 경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한전 승과 한전 풀과 다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 다음 경기 GS랑 정관장. GS는 직전 기업은행 상대로 3대1로 지고 왔고 실바가 35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레이나도 15득점이나 해줬지만 정작 클러치에선 세터가 흔들리며 토스조차 좀 제대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. 김지원이 흔들려서 안혜진으로 좀 바꿔봤지만 결과는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았고 상대와 다르게 미들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득점 지원이 없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정관장은 직전 현대건설 상대로 3대 0으로 지고 왔고 국내 선수들의 활약은 골고루 있었지만 자네테의 부진이 너무 컸습니다. 범실이 9개나 될 정도로 흔들렸고 최서현이 백토스가 안 되는 편이라 미들에만 몰리다 보니 상대 입장에서는 막을 선수가 한정돼서 뭐 경기가 너무 편했습니다. 상대가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경기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. 올 시즌 맞대결 2대1로 GS가 이기고 있는데 사실 다른 쪽은 뭐 비슷하다 해도 아포짓 용병 차이가 너무 큽니다. 정관장은 실바를 막을 수가 없고 자네테는 폼이 너무 안 좋습니다. 4일간 휴식이 있으면서 실바가 하루 더 쉰 것도 있고 아무리 정관장의 높이나 미들이 더 낮다곤 해도 실바의 공격력으로는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대1 정도 예상하기에 GS 마인 보고 GS 승가 GS 마인 보고 어 언어보는 이제 두 팀 중에 한 팀 리시브가 흔들리며 한 세트 뭐 10점대도 나올 수 있는 팀들이라 보기에 이게 179.5면 좀 낮은 것 같긴 해도 그래도 저득점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 다음 이제 축구 두 경기인데 간단히 보면 U23 아시안컵입니다. 지금 4강전이고 일본은 일단 직전 요르단전 1대1로 무승부를 거뒀고 승부 차이 끝에 올라왔습니다. 직전 경기 1실점이 첫 실점일 만큼 좀 일본이 압도적인 경기를 했고 나이는 2살이나 더 어리지만 어린 선수들로 그 대표팀 차출이 됐지만 워낙 좀 정교한 패스 축구를 하는 팀이라 상대 팀이 대응을 뭐 아예 못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
우리나라는 뭐 직전 호주 상대로 2대1로 이기면서 올라왔고 백가온이 역습 상황에서 한 골, 신민아가 세트피스에서 한 골 넣으면 이겼는데 사실 수비가 불안해서 두 골, 세 골 호주한테 먹혀도 전혀 좀 안 이상할 경기였습니다. 이 경기가 객관적인 전력은 뭐 일본이 앞선다고 생각하고 호주들도 뭐 배당을 그렇게 측정을 했죠. 측정을 했는데 한일전이란 또 특수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피지컬 쪽으로는 일본보다 좀 낫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가능하다 봅니다. 지난 뭐 호주전도 그렇고 레바논전도 그렇고 세트피스 득점이 잘 나왔기에 2.5 기준점이라도 이거는 해외 기준점은 2점이고 뭐 국내 배트맨은 2.5인데 2.5라도 일단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 우리나라의 불안한 수비 때문에 어 2실점 하면서 2대1로 일본 이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근데 항상 한일전은 좀 변수가 많아서 간다면 차라리 그냥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본 승에 1무에 다득점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랑 중국인데 베트남은 이제 직전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연장 가서 이기고 왔고 수비 라인이 불안해서 뭐 두 골을 내주긴 했지만 워낙 공격적인 전개나 선수들 투지들이 좋아서 결국에는 뭐 연장에서 이겼습니다. 김상식 감독이 팀을 너무 잘 만들어놨고 뭐 기본적인 패스 플레이나 전방 압박 다 좋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직전 우즈벡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올라왔고 경기력 자체는 사실 압도적으로 밀렸지만 상대 슛이 골대를 맞고 골대를 맞으면서 좀 운도 따랐고 특히나 뭐 키퍼가 거의 뭐 연속된 슈퍼 세이브로 겨우 승부차기까지 끌고 간 경기입니다. 지금 중국이 아시안컵 예선부터 해서 예선은 아니죠.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컵에서 실점이 아예 없었습니다. 없었지만 직전 우즈벡전도 사실 기적의 무실점 경기였고 베트남의 뭐 공격 전개나 날카로움이라면 아무리 중국 키퍼가 좀 날아다녀도 오늘 뭐 실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중국의 공격력은 최악이고 이 경기는 1대0 정도 베트남이 잡지 않겠나. 김상식 감독이 이기지 않겠나 봅니다. 베트남 승가. 이것도 1대0이니까 1무 보고 그리고 저득점 보겠습니다. 아무튼 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